지금까지 저희가 K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함수들이 지금 저희가 봤던 게 뭐 K폴드 객체나 스트레이티파이드 K폴드나 지금 저희가 봤던 이 크로스 벨 스코어라고 하는 이러한 교차 검증을 하는 함수들이 이 머신러닝, 이 사이킨런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본 함수들은 사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차 검증을 사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교차 검증은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함수랑 같이 사용이 돼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함수랑 같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우리가 아직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각각마다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러한 파라미터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결정하는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그리고 이 사이킨런에서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쉽게 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게 이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줄 때 이 함수 이름을 보시면 그리드 서치 CV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이 CV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함수가 교차 검증도 수행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수행을 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교차 검증 관련된 함수들은 사실은 거의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주로 이제 요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차 검증으로 오버피팅을 좀 받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수행하면서 머신러닝의 모델, 학습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에 대한 객체의 인자값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인자값들은 실습할 때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머신러닝 학습 객체예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내용으로 따지면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하는 그런 실제 머신러닝을 학습할 객체가 이제 에스티메이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 학습 객체를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조합을 우리가 이 파람 그리드라고 하는 이 인자 값에다가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에 대한 조합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링은 예측 성능.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모델,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성능을 측정해서 성능을 최적화해주는 거잖아요. 튜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죠.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 평가 방법에 대한 그 인자가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인자값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어큐러시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도. 100개 중에 몇 개 맞췄냐? 라고 하는 이 어큐러시가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일단 그게 이제 평가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 잡스 같은 경우는 동시 수행할 잡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렬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논이고 1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CPU가 8개짜리 노트북에서 PC에서 이 교차 검증을 돌려도 여러분들 8개 CPU 중에서 1개만 싱글 코어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모든 CPU를 다 사용하고 싶으면 -1이라고 하는 값으로 n 잡수를 설정하시면 전체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CPU를 다 사용을 합니다. 8개 중에 4개만 쓰고 싶으면 4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CV라고 하는 인자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교차 검증의 횟수, K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3이나 0.22부터는 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리핏이라고 하는 건 기본값이 true고요. 얘는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을 찾은 다음에 실제 객체에 대해서 파라미터로 재학습하는 건데, 보통은 그냥 true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까 볼까?
디시전 클래시파이어. 지금 우리가 아직 알고리즘을 다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사용했던 객체가 요거예요. sklearn의 트리라고 하는 데에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이 결정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모델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코드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DT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할 때 이렇게 그냥 결정 트리 클래시파이어하고 인자값을 아무것도 안 줬죠. 그러니까 기본 값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기본 설정으로 저희가 사용을 한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결정 트리를 객체를 생성을 할 때 파라미터들을 줄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를 줄 수가 있고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 모델의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파라미터들이 여기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고 이 파라미터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얘를 최적화하려면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려면은 이 파라미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설정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알아야지 우리가 이 파라미터들을 좀 최적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레벨에서 우리가 나중에 몇 가지 알고리즘들은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파라미터가 있다. 그러한 파라미터들이 있고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머신러닝 학습 모델의 성능에 영향이 간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해주기 위해서는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각각에 대한 인자값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추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목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드 서치 CV 함수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sklearn에 얘도 이제 모델 셀렉션에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먼저 했고요.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플로우를 알아야 되니까 요거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할 때 했던 요 코드를 그대로 하나 좀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를 할게요. 여기서 추가를 할 건데 어떻게 추가를 할 거냐면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야겠다. 이렇게 수행하도록 그리드 서치 CV를 하나 만들고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뭐 순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원래 지금 우리가 그리드 서치 하기 전에는 결정 트리 객체, 그러니까 학습 모델 객체를 생성해서 얘를 가지고 직접 학습을 수행을 했었죠. 이렇게 학습을 직접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그리드 서치 CV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드 DT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게요. 제가 얘를 이 그리드 서치 CV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얘는 인자값들이 아까 잠깐 봤었는데 인자값이 첫 번째 인자가 내가 어떤 학습 모델 객체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할 건지 요 첫 번째 인자 결정 드리면 이 결정 트리 객체를 이렇게 첫 번째 인자를 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인자가 이제 파람 그리드라고 하는 인자예요. 이 그리드라고 하는 인자가 있는데 이 인자 값에다가는 어떤 값을 주는 거냐면
여기 예제에서는 이 결정 트리 알고리즘, 이 결정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이 객체에 내가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에 대한 조합을 사전 타입의 형태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파라미터즈 해가지고 사전 타입으로 지정을 할게요. 하고 우리가 아까 결정 트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죠. 크리테리언, 뭐 스플리터, 맥스 뎁스, 뭐 맥스 샘플 스플릿, 뭐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맥스 뎁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조합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in 샘플즈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도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를 사전 타입의 형태로 지정을 해주고요. 이 지정된 이 사전 타입의 파라미터를 이 파람 그리드에 인자값으로 한번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파라미터 두 개만 주고 한번 학습을 할 건데요. 학습을 할 때 차이점은 우리가 학습 수행할 때 원래 결정 트리의 함수에다 객체에다가 이 fit 함수를 수행을 했는데 이 결정 트리 함수 대신에 이 grid dt라고 하는 애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in samples split. 뭐지? 잠시만요. 볼게요. 그런 아규먼트. 네. 실수했네요, 제가. 잠시만요. 네. 제가 실수한 거는 뭐였냐면, 찾았다. 네. 안 됐던 이유는 제가 그리드 DT를 가지고 학습을 핏을 했는데, 그 다음에 평가할 때에도 그리드 DT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전 객체를 해가지고 실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이제 둘 다 학습할 때와 실제 평가할 때를 결정 트리 DT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이 그레이드 DT라고 하는 그리드 서치 CV 객체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아까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했던 요 내용, 지금 우리가 요 했던 게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론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적재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논외로 하면 데이터가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 준비된 데이터로 머신러닝을 학습을 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뼈대는 이 뼈대예요. 요거만 잘 일단 요 코드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4주차까지 했던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뭘 쓸지는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결정 트리의 머신러닝의 모델을 선택을 하면 그 해당 모델에 해당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얘를 그냥 바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드 서치 CV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동시에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드 DT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생성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분리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을 분리를 하는 거고, 이 분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 그리드 DT, 실제 요 객체를 바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요 그리드 DT라고 하는 객체로 학습을 수행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드 DT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요 파람 그리드 있죠. 요 파라미터의 조합을 이제 사전 타입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거냐면 총 맥스 뎁스가 1, 2, 3일 때랑 민 샘플 스플릿이 2, 3일 때 총 6가지의 조합이 나오죠. 1이면 2일 때, 1이면 3일 때, 2이면 2일 때, 2이면 3일 때, 3이면 2일 때, 3이면 3일 때 이렇게 총 6가지의 이 값의 조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조합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다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다 테스트를 해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그리드 DT의 베스트 파람즈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저 6개의 조합 중에 제일 좋았던 게 6개 중에 해봤더니 맥스 뎁스는 3이고 민 샘플 스플릿은 2인 게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거를 결과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리드 서치 CV를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하고 실제로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인자값에 지금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안 줬는데 기본값이 5예요. 이렇게 CV로 5로 준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전에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냥 dt classifier.fit 해가지고 x의 트레인, y의 트레인 이렇게 이제 요 줄로 이렇게 그냥 결정 트리의 fit 함수를 수행했을 때와 이렇게 수행했을 때와 지금 우리가 파라미터 조합을 이렇게 주고 그리드 서치 CV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했을 때 생성하고 이렇게 그리드 DT라고 하는 애로 핏했을 때의 그 컴퓨팅 그 시간이 어떻게 차이 날 것 같아요? 몇 배 차이 날 것 같나요? 결정 트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분이 걸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그리드 DT 피트 하면 총 몇 분이 걸릴까요? 음.
대략 30배의 시간이 듭니다. 30배. 왜냐면은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5로 하면은 거의 5배의 시간이 든다고 했죠. 5배의 시간이 드는데 이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것도 이 6개의 조합을 하는 거니까 6배의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6배, 여기서 5배 곱해서 30배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을 때에는 이 데이터 자체가 이 붓고 데이터가 150개밖에 안 돼가지고 100개 정도밖에, 학습 데이터는 한 100개 좀 넘죠. 얼마 안 되니까는 굉장히 다 빨리 끝나지만 실제로 데이터량이 좀 커지고 모델을 좀 복잡한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그리드 서치 CV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학습 성능을 조금이라도 좀 빨리 하려면 아까 n잡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n잡스라고 하는 걸 -1이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 그냥 이 전체 내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컴퓨터의 CPU를 모두 다 활용하니까 그나마 조금이나마 빨리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오늘 이번 주에는 크게 두 가지를 주로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차 검증,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드 서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제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두 가지 개념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리드 서치 CV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실습을 해봤습니다.